선생님, 예. 선생님은 결혼한 후가 더 좋으신가요? 결혼 전이 좋으신가요? 장단이 있지만 지금 저희 공격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예. 이것 때문에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또 제가 귀하신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서울대에서 일하시는 김은영 교수님 제가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헬프님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듣는 마음 말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어른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책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딱히 어렸을 때 의사소통 기술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어른이 되잖아요. 맞아요. 배운 적이 없어요. 갑자기 어른스럽게 말하라 이런 요구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린 정신과 의사니까 그쵸. 어떤 어휘를 쓰느냐,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또 의식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세 분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의사소통,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칭찬할 때 저 사람은 참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러기도 하고, 말하는 거 보고 막 인성 논란 막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책을 읽어봤거든요, 오시기 전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책에서 3장과 4장을 쓰셨더라고요. 3장에 말하기의 기본기 다지기, 6번째 장,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라는 게 딱 목차부터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 질문하는 거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더 느꼈거든요.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 예. 네. 선생님, 예. 선생님은 결혼한 후가 더 좋으신가요? 결혼 전이 좋으신가요? 장단이 있지만 지금 저희 공격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예. 이것 때문에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이 싫건 좋건 자동적으로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허무맹랑한 질문을 들어도 바로 그 순간 답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되고, 예를 들면 이제 TV나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퀴즈 프로그램 보다가 이제 질문이 나오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바로 답이 뭘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도 막 맞추려고 그러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상담에서도 어떤 조언을 하고 뭔가 제안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게 되면서 생각이 확장이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을 생각하게끔 떠올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좋은 질문을 하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는데, 뭐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받으면 좀 마음의 저항이나 그쵸.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이런 거여도 반발심 생기고, 네, 그렇죠. 저항이나 반박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은 내용이어도 그거를 질문으로 전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에서 결혼하면 그 청소 좀 해, 설거지 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설거지나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시를 받으면 좀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소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좀 분배하면 좀 더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저절로 그 답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 아이한테도 똑같이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네가 사과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사과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자동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이 좀 옳은 행동인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게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것보다
이제 그 사람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게 옳은 행동이야. 이렇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막 지시하는 사람보다는 네. 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좋은 질문을 받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하는 네,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나 그 질문을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을 나에게 시의적절하게 잘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가족, 친구, 네, 직장에서. 그러게. 네. 근데 좋은 질문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좋은 질문이 아직은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네. 게 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질문에는 이제 굉장히 가볍고 좋은 질문도 있고요. 무겁고 좋은 질문도 있는데요. 이제 가벼운 질문은 그냥 상대방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외모를 잘 가꾸세요? 이런. 뭐 어떤 걸 하면 좀 행복하세요? 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런 가벼운 질문들은 참 내가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쉽고요. 맞아요. 또 이제 자동적으로 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나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행복하고 보통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될 때 친목을 다질 때 스몰 토크 하면서 던지는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이나 잠재력이나 어떤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가볍고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대답하기 쉬워야 좀 가벼운 질문이고요. 예. 무겁고 좋은 질문은 때로는 나의 어떤 어려움, 나의 어떤 열등감, 내가 부족한 점을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거나 생각하기가 조금 싫다? 그래서 좀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무겁죠. 바로 대답을 떠올리기가 좀 어렵고 약간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새로운 행동 변화나 새로운 성찰을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 좀 무겁고 좋은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겁고 좋은 질문. 일단 무겁고 좋은 질문의 특성이 좀 열린 질문이어야 돼요. 열린 질문.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닥터 프렌즈 채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 위해서 오늘 혹은 너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은 무엇일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은 무엇일까? 그런 열린 질문.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친구나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화하면 서로 좀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행동 변화로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 무겁고 좋은 질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음식 좋아하시냐, 뭐 어떤 날씨 좋아하냐에 비해서는 그런 건 가벼운 질문이고요.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생각이 필요하면 좀 무거운 질문이죠. 근데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가 이 상황을 또 파악하고 좀 뭔가 좀 고민하고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 수 있는 질문이겠네요. 미래지향적인 열린 질문이죠. 네. 또 이제 친구 사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좀 신세한탄도 하고 어려움을 좀 토로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일이 면접인데 뭐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하면 뭐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데 맞아. 그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보통 대답을 하는데 그쵸? 네, 이거를 조금 무겁고 좋은 질문,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질문으로 이제 하면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면 네가 좀 내일 면접에서 준비를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혹은 지금 무엇을 하면 네가 좀 덜 불안해할까? 라고 물어보는 게 무겁고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막 불안에 떨기보다는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좀 덜 불안해지려면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진짜 하지 그랬어 뭐 이런 질문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대충 위로하는 될 거야. 이거보다는 이런 질문이 그 친구를 좀 발전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는 행동 지향적인 질문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뭔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럼 이제 좋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반대로 나쁜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질문은 예. 뭐 좋은 질문의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예. 과거 지향적이고요. 부정적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질문이죠. 뭐 아까 면접 상황이라고 예. 하면 너 그동안 뭐 했니? 그동안 뭐 했니? 왜 안 했어? 네, 과거 지향적이고 네, 과거에 뭘 안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저절로 떠올리거든요. 내가 왜 안 했지?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책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인 나쁜 질문.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는 게 별로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더 보면은. 불안해지고. 네. 현타만. 그러게요. 현타만 오는. 네. 킹 받는 질문이죠. 킹 받는 질문이죠. 네.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용도로 또 가벼운 질문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가볍고 좋은 질문. 네네. 그럼 또 가볍고 나쁜 질문들도 좀 있나요? 무리하게 상대방의 개인사나 사생활에 개입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오진 선생님 제가 그 유튜브 채널로는 정말 많은 콘텐츠를 예. 봤지만 오늘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예. 처음 만나서 돈 얼마 벌어요? 네. 유튜브 수익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 집은 어디예요? 네, 전세예요? 자가예요? 자가예요? 네, 신혼집은 누가 구하셨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어요. 처음부터 물어보시죠. 처음부터. 네. 뭐 못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궁금한 게 바로 나오는. 이런 질문은 좀 나쁜 질문.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일단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문들이죠. 그렇네요. 네. 상대방 기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기보다는 네. 내 자기중심적인 질문이군요. 그렇죠. 내가 궁금한 거를 필터 없이 물어보는 질문. 정신과 의사로서 좀 열심히 하시지 유튜브를 이런 거 왜 하세요? 난 좀 싫더라 이런 질문들이죠. 이거는 자기 생각을 좀 드러내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나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확인하려 하는 질문들. 강요하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사실 은근히 많이 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일종의 이제 강요죠. 강요네요. 네. 그러게요.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제 지나치게 개인사 물어보는 거, 네, 그리고 네.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뭐 아이는 낳아야지 이런 애는 얘기들을 둘은 낳아야지. 하는 친구들이 네. 꼭 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꼭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뿐만 아니라 뭐 질책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질책이요. 야, 너는 그동안 뭐 했길래 돈이 이렇게 없니? 우리 나이에 뭐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아까 면접 질문처럼 너 네, 그동안 네, 뭐 했어? 약간 이런 질책이네요. 네, 그런 이제 과거 중심적인 질책하는 질문들이 그러네.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유도신문처럼 질문을 하는 경우도 그건 있어요. 뭐예요? 유도 질문처럼? 야, 너 내가 이거 어떻게 유튜브 이거 성공했는지 알아? 네, 내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는지 알아? 알아. 네. 이거 얼마인지 알아? 막 이런 네,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네,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 그런 것들이. 이것도 진짜 자기중심적인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없이. 그렇습니다. 가짜 질문들이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편하게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네. 친구나 가족들한테도 야, 너 뭐 했냐? 막. 네. 저희들끼리는 편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나쁜 질문이었네요. 어쨌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지적하고 지적. 어떤 부정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왜 안 했어? 뭐든지 이렇게 안을 붙이는 질문들이 있어요. 너 숙제 왜 안 했어? 안 했어. 뭐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혼나는 네. 느낌이 좀 들 것 같네요. 그렇죠. 약간 이제 비난하고 질책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죠. 요즘 사회는 되게 네.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음.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에게든 타인에게든 굉장히 좀 뭔가 못한 거, 부족한 거, 결핍된 거에 포커스를 둬서 그거를 추궁하거나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저도 엄격하게. 스스로에게도 엄격하신 분들이 타인에게도 이렇게 맞아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의도치 않게 굉장히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인데 뭐 예를 들면 이 일을 어제까지 했어야 됐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이렇게 평상시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타인한테도 너는 이거 이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어? 이렇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거죠. 하죠.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어쨌든 듣는 입장에선 좀 혼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부드러운 어조로 얘기해도 좀 어쨌든 좋은 질문은 아닌 느낌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너 왜 숙제 안 하니? 이거보다는 숙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네, 이게 훨씬 이제 긍정 표현인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 왜 안 했어면 과거지향적인데 그럼 언제까지 해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제출해 볼 수 있을까? 이건 또 되게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에서 학사경고 맞은 학생들 면담을 합니다. 제적이기에 F가 이렇게 줄줄이 뜨잖아요. 그러면 딱 면담을 해서 면담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 라고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쵸. 네.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재밌을 것 같아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좀 수업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이 되겠네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제 좋은 질문이 뭐고 나쁜 질문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워낙 다들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미 형성되어 온 습관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모르게 계속 나쁜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 나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나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한테도. 그러니까 타인에게 하는 사실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을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가족이나 친구들 붙잡고 갑자기 연습을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나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하기. 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자책하거나 막 후회하지 말고 또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좀. 그렇죠. 나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왜 이래? 나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일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오늘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내일 좀 더 내가 운동을 더 하려면 좀 오늘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직접 적어보고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이제 입에 배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헬프님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오늘 김은영 교수님 영상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듣는 마음 말하는 기술에 또 그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아시죠? 저희가 한 번 또 모시면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다음 콘텐츠도 헬프님들이 더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또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같이 있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